자, 이번 시간에는 그 웹사이트에 접속할 때 필요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아서 get 방식이 있고 post 방식이 있죠. 우리가 보통 폼을 제출할 때 메소드를 get으로 하느냐, post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 get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get 방식은 알고 보면 또 URL을 사용해서 전달한다고 보시면 맞는 거고요. 그 URL을 사용하는 전달 방식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 다음에 또 나오는 의미론적인 그 semantic URL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쿼리 스트링 방식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URL 뒤에다가 값을 붙여서 전송하는 거를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문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문자열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런 식으로 방문한다고 봅시다. 뭐 http://a.com 이 사이트죠. 이 사이트의 페이지가 topic이라는 페이지인데 그 뒤에 물음표 한 다음에 id = 1 name = 준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식의 전달 방식은 get 메소드를 통해서 폼을 제출할 때 URL 그 칸에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물음표 요 다음에 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통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쿼리 문자열,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달 방식은 그 변수명 = 변수값, 변수명 = 변수값을 여러 개일 경우에는 이 앰퍼센드 사인으로 계속 연결하는 겁니다. 즉 id = 1, name = 준이라는 이러한 그 형식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여러 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한번 그 우리 웹사이트 app.js 파일에다가 그 라우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라우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local host 3000이라는 건 3000 포트 번호 3000으로 연결하고요. topic이라는 라우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라우터 연결했을 때 쿼리 스트링이 id는 3, name은 준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는 그 빈 공백 문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름과 아이디를 전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도록 만드는지를 이 소스 코드를 가지고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작업하던 app.js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app.js 파일이 지난 시간까지 작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마지막 라인에다가 우리가 그 새로운 라우터 하나, 즉 라우터는 그 도메인 다음에 호스트네임 다음에 따라오는 그 글자가 바로 라우터의 이름이 되는 건데요. 즉 app.get으로 해서 app.get 메소드로 전달할 거니까요. /topic topic이라는 이름으로 라우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펑션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 펑션에서 request와 response를 우리가 그 쌍으로 항상 아규먼트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콜백 함수에서 행동할 내용이 여기 적은 거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sponse send 다음에 요거 그대로 하죠. response send를 할 건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면 req 그 request는 그 사용자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에다가 그러니까 웹사이트에다가 리퀘스트한 그러니까 URL에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 전체 내용 중에 쿼리 파트만 뽑아내는 거예요. query 이렇게 메소드 그러니까 그 프로퍼티 형식으로 request object의 쿼리라는 이름의 프로퍼티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퍼티에는 또 그 여러 개의 프로퍼티로 있는데 변수명과 변수값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id라는 변수명의 변수값으로 id 값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다시 리턴해 줘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문자열을 한번 만들어서 덧붙여서 이 콤마라는 거 빈 공백 더하기 또 하나 request 된 쿼리의 name을 한번 이번에는 리턴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그 topic이라는 라우터는 하는 일이 딱 하나죠. 전달받은 쿼리 스트링에 있는 그 id 변수값과 name 변수값을 다시 리턴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저장하고요. 자, 그리고 서버는 다시 한번 켜놓을까요? 지금 안 켜있는데 서버 키는 방법은 이번에는 노드몬이라는 걸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살아있을 테니까요. 자, 노드먼 앱을 키고요. 지금 시작됐죠? 포트 3000에서. 자, 직접 한번 가져오는 걸 또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즉, 로컬 호스트 3000번이죠. 우리 거는 3000번이고 토픽이요. 죄송합니다. TOPIC 토픽이라는 그 라우터에 물음표 하고서 아이디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만 써도 될 거예요. 아이디는 1번으로 하고요. 앰퍼센드 기호 치고 name은 JUN 플러스 JI 한번 적어 놓을게요. 엔터 치면 자, 이렇게 리턴돼 나옵니다. 즉 1이라는 그 값이 아이디에 전달했으니까 제대로 전달된 서버로 전달된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그 name이라는 변수에 전달된 문자열 제 이름을 넣었는데 그게 제대로 다시 리턴돼서 온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서버로 제대로 전달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쿼리를 쓰는 방식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면 여기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링크에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다가 한번 제가 탭을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익스프레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리퀘스트 쿼리의 그 메소드죠. 또는 프로퍼티라고 할 수 있는데 또는 오브젝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를 쓰는 방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전달했으면은 Q에 토비 플러스 fet이라는 값이 이렇게 리턴돼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어레이로 전달하는 방식 등등에서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번 여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이 응용된 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토픽스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런데 좀 복잡하죠? 이 response에 send 되는 게 이와 같은 긴 문자열을 리턴해 줄 겁니다. 근데 이 긴 문자열은 알고 보면은 그 소위 HTML에서 앵커 만들 때 쓰는 앵커 태그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앵커 태그를 눌렀으면은 뭐를 자기 자신을 또 다시 부르도록 만든 거예요. /topics라는 이 그 라우터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라우터를 부를 때 이렇게 쿼리를 주도록 한 거죠. id는 0, id는 1, id. 그런데 그 쿼리를 어떻게 또 활용하냐면은 요 그 소위 라우터가 갖고 있는 그 어레이 하나를 내부 변수를 만들어 놓고 어레이의 내용 중에 하나씩을 프린트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그거는 일단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그 코드의 작동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쿼리를 받아서 그냥 리턴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재활용하면 다이나믹한 이런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우리한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줄에 또 그 라우터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app.get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topics topics라는 이름의 라우터를 만든 거고요. 그 펑션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request response argument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콜백 함수의 내용을 여기다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topics라는 변수. 뭐 이름이 똑같아도 상관없죠. 그 용도가 다르니까요. topics라는 변수는 어레이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 대괄호를 넣어놓고 그 콤마로 구분하면은 그 다양한 그 객체들을 이 어레이의 배열 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is라는 뭐 설명문을 좀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콤마하고 또 어레이 엘리멘트를 3개로 만들 거예요. 그 이번에는 node.js is 점점점 이렇게 is라고 쓰는 게 낫겠네요. 자, 그리고 콤마하고 하나 더 할까요? express is 점점점 하면은 익스프레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뭐 코드를 하나 만들겠다, 무슨 설명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그 내부적으로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배열을 하나 만든 것 뿐입니다. 배열 안에 문자열이 3개 들어있는 것 뿐이에요. 아주 간단한 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변수는 우리가 그 리턴해줄 response의 send 여기다 아예다 밑에다가 지금 써놓고서 얘기를 할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response send send를 할 때 이 output을 send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 문자열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요. 멀티라인 문자열을 할 때는 요 백 그 블릿이라 그러나요? 그 왼쪽 키보드 틸드랑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싱글 코테이션하고 다른 겁니다. 백 코테이션 그 의미를 갖죠. 여러분들 그거는 주의해서 쓰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긴 문장이죠. 그렇지만 결국 이거는 하나 그 앵커 3개 만들어 놓은 게 다입니다. A로 해서 슬래시 A로 끝나는 앵커 하나 그리고 줄바꿈 기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그 내용은 자바스크립트 보여지는 그 문자열인데 얘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href 그 이동할 주소를 이런 식으로 써놓자는 거죠. 슬래시 topics 토픽스는 지금 자기 자신의 라우터 이름인데 이 라우터를 다시 한번 활용하는 거죠. 어차피 그 URL에다가 요 내용이 쓰여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토픽스 밑에 그 대신 요번에는 그 쿼리까지 전달하는 거죠. 쿼리를 id equal 0 하면은 id가 0인 상태의 쿼리가 전달될 거고요. 두 번째 똑같이 또 요번에는 href 요번에는 똑같은 그 라우터를 쓰긴 쓰는데 id는 1번으로 해가지고서 요번에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node.js겠죠. JS라는 앵커를 만들어 놓고 또 줄바꿈을 하고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스까지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ahref equal topics 물음표 id equal e 그리고 얘는 express 앵커 줄바꿈까지도 슬래시 a죠. 자, 요 슬래시를 잘못 여기다 썼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그 내용을 한 줄 넣을 건데 이런 식으로 자, 그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그 다른 곳에서 정의된 변수의 값을 그 텍스트의 일부분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달러 한 다음에 괄호 중괄호 하고서 그 안에다가 그 변수 이름을 쓰면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픽스라는 변수가 이 안에 선언되어 있잖아요. 바로 위에. 그리고 그 토픽스의 변수에 선언된 어레이의 값을 하나 가져올 겁니다. request 그러니까 이거는 그 request 해온 그 쿼리 스트링을 끄집어낼 거예요. query에서 id라는 거를 전달할 건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그 뿌려달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그 아웃풋을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저장해 놓고 우리가 요거를 한번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즉 요번에는 토픽스였죠. 토픽스인데 물음표하고 id를 0으로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해요? 세 개의 그 링크가 나옵니다. 자바스크립트, Node.js, 익스프레스 그리고 여기는 그 전달된 id에 해당되는 값을 디스플레이한 거죠. 자바스크립트 is.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이거를 쓸 게 아니라 여기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Node.js를 누르면 Node.js 설명이, 익스프레스를 누르면 익스프레스에 대한 설명이 id라고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스 is인데 컨트롤 S. 자, 이제는 노드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 웹서버가 리부팅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시 껐다 킬 필요 없습니다. 자, 다시 클리어한 다음에 익스프레스 is 제대로 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그 스마트하고 심플하죠. 그 대신 여기에 내용은 뭐 좀 더 복잡한 내용이 좀 들어가긴 해야 될 겁니다. 좀 더 그 리얼리스틱한 이그젬플의 경우엔. 그렇지만 그 원리가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또 다른 get 방식인데 이번에는 의미론적인 URL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get 방식 은 역시 URL에다가 전달하는데 URL에 전달하는 것이 이 쿼리 스트링 물음표 다음에 오는 건 쿼리 스트링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패스의 일부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URL 사이트를 그 입력할 때 뭐
그 호스트 네임 다음에 슬래시 토픽 슬래시 어디 슬래시 뭐 이렇게 그 계속적으로 폴더 이름을 이렇게 슬래시로 전달하죠. 그런데 사실은 요 슬래시로 이 구분되어 있는 요 문자들을 일종의 그 의미론적인 전달 방식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그걸 파라메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코드랑 거의 똑같은 코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요번에 라우터가 또 있는데요. app.get인데 토픽 다음에 슬래시 콜론 id 썼죠.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면 토픽스 다음에 오는 요 슬래시 다음에 오는 무슨 값이든지 간에 그거를 id라는 파라메터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론이라는 거는 키워드예요. 여기 내부적으로 쓰는 우리 노드.js에서 쓰는 특히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하는 건데 그것이 값은 우리는 그 id 그러니까 파라메터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이것도 코드를 한번 직접 작성을 한번 해봐야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라우터 하나를 또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역시 app.get으로 접근합니다. 라우터는 이번엔 topic인데 토픽인데 복수는 아닌데 뒤에 콜론 id라는 형식으로 라우터를 설정을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작동하는 방식은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quest, response 그리고 이 콜백 함수 만들어야죠. 자, 베리어블 또 여기서 하나 만들어서 topic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요거는 그대로 가져올게요. 즉 그 어레이를 만들 건데 Ctrl C, Ctrl V 그 topics라는 변수에다가 그 괄호가 있으면 안 되죠. 여기까지죠. 그렇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앞에 그 내용 때문에 app.get 때문에 있는 거를 제가 지우면 안 되죠. 자, 정리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배열로 하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게 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배열을 여기 만들고 있는데 가져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배열이 앞의 것과 비슷한데 조금 달라서 다시 한번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output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드는데 우리가 또 멀티 라인으로 구성된 그런 스트링으로 만들 거고요. 앵커를 만들 거고 href equal 이번에는 0이라는 그 현재에 있는 그 폴더에 0이라는 그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폴더 값을.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바스크립트 앵커 줄바꿈. 자, 이번에도 앵커를 놓는데 href equal 1이라고 놓을게요. 자, 우리가 href는 그 현재 폴더의 그 파일 이름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를 의미론적인 URL로 활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것도 마련해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줄 슬래시가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은 또 아까랑 똑같겠죠. 전달해 주는 그것이 그 이 안에 저장되어 있는 토픽스라는 변수의 어레이가 갖고 있는 값인데 request된 쿼리 스트링이 아니라 params, 그러니까 파라메터가 여러 개 오기 때문에 params라는 이 객체 안에 또 다른 프로퍼티를 갖고 있고 프로퍼티의 이름은 요 전달되는 게 요게 바로 id 여기에 올 거기 때문에 그 값을 가져다 쓰자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아웃풋을 그 리스폰스 해야겠죠. 리스폰스 send output. 자, 요렇게까지만 하면은 이제 제대로 작동이 하나 될 겁니다. 자, 저장하고 요번에는 이 부르는 호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쿼리 스트링이 아니라 이
id란 equal to를 물음표 다음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슬래시를 하고 토픽이었죠. 토픽이라는 라우터에 0번째 걸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0번이 가져와져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두 번째 거, 이걸 누르면 세 번째 거. 여기서 그 브라우저에서 요 URL 파티에 변하는 걸 잘 보세요. 0, 1, 2. 아까와 마찬가지로 쿼리 스트링과 똑같이 작동하죠. 그 대신 이번에는 쿼리 스트링 방식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소위 파라메타를 쓴 이거를 소위 의미론적 semantic URL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런 파라메타를 하나 이상을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그 파라메타의 개수를 더 수용하는 라우터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우리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요 두 번째 그 예제까지 한번 해볼까요? app.get 방식으로 이번에는 그 토픽이고요. 토픽인데 슬래시 토픽이죠. 토픽에 그러니까 콜론 id라는 그 파라메터 하나 쓸 거고 계속해서 써도 돼요. 그리고 모드라는 파라메터를 하나를 더 전달받고 싶다는 그런 그 소위 라우터의 정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펑션을 request와 response를 주는 콜백 함수를 정의할 거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 response send만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id와 모드를 접근할 수 있는지 간단합니다. request params id 하면은 이 id에 전달된 값이 우리가 return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또 콤마로 구분 지은 또 다른 request params 모드도 한번 리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S 저장하고 이번에는 토픽스 E 다음에 슬래시 모드를 뭐라고 할까요? 뭐 헬프라고 할까요? 자, 엔터 쳐볼게요. 어떻게 와요? E와 헬프가 전달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그 소위 의미론적인 전달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999라는 숫자와 여기는 헬프 대신에 매뉴얼을 하면은 999 매뉴얼 이런 식으로 파라메타가 제대로 전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get 방식은 의미론적인 URL 방식과 이런 쿼리 스트링을 사용한 방식이 존재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